안녕하십니까. 정력과 산책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정력 팔쾌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십수의 이상적인 세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정력 팔쾌도였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공부를 한 건 복희 팔쾌도와 문왕 팔쾌도죠. 정력의 관점에서는 선천궤도입니다. 그 선천궤도 중에 복희 팔쾌도는 선천의 선천궤도였었고, 문왕 팔쾌도는 선천의 후천궤도였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배웠던, 또 같이 공부를 했던 복희 팔쾌도와 문왕 팔쾌도를 편의상 설명을 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도표를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건 또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 있는 이 도상의 그림이 복희 팔쾌도입니다. 복희 팔쾌도라 일권천과 팔곤지가 항상 이 도식은 위가 남쪽이고 아래가 북쪽입니다. 그래서 건남곤북이죠. 건남곤북으로 근곤이 나란히 자리를 하고 있고, 간리가 근곤간리가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궤도가 바로 복희 팔쾌도다. 또 복희 팔쾌도라고 하는 것은 일태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물의 생성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또 다른 말로 만물을 창조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복희 팔쾌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그림이 바로 지난번 시간에 같이 공부를 했던 문왕 팔쾌도 도상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문왕 팔쾌도는 리라고 하는 건 밝을 리자인데 불을 보고 말하죠. 감이라는 건 물을 보고 말하지 않습니까? 물과 불이 중심이 되고 오한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이 바로 정력 팔쾌도입니다. 이 정력 팔쾌도를 갖다가 공부를 하는데, 문왕 팔쾌도와 복희 팔쾌도랑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글과 말로서만 비교를 하는 것보다 도상의 그림이 있으면 이해도를 더 높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복희 팔쾌도와 문왕 팔쾌도를 같이 두고 설명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정법적인 논리로 따지면 나중에 삼역팔쾌도에 가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생장성 원리입니다. 주역에서는 복희 팔쾌도와 문왕 팔쾌도만 거론을 했기 때문에 복희 팔쾌도가 선천궤도고 문왕 팔쾌도는 후천궤도다, 단순히 그렇게 구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복희 팔쾌도와 문왕 팔쾌도로만 구분을 해가지고, 그래서 복희 팔쾌도는 선천궤도고 문왕 팔쾌도는 후천궤도다, 이렇게 구분했던 것이 주역적인 논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력이라는 것이 19세기 말에 등장을 하고 나서, 이 정력에서는 여기 있는 복희 팔쾌도와 문왕 팔쾌도는 선천궤도고 정력 팔쾌도가 후천궤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복희 팔쾌도와 문왕 팔쾌도는 똑같이 선천인데 복희 팔쾌도는 선천궤도 중에서 선천 중에서도 선천의 궤도를 나타내고, 문왕 팔쾌도는 선천의 후천 궤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선천궤도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력8궤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후천궤도다. 그래서 복희8궤도라고 하는 것은 일태극 중심이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태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물 창조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복희8궤도고, 오한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물 창조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복희8궤도였습니다. 그런데 정력8궤도라고 하는 것은 신무극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복희8궤도는 팔수궤도까지, 팔수궤도인데, 이 팔수궤도인데 구수를 지향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문왕8궤도는 오는 전공이 돼가지고 1에서 9까지, 1에서 9까지를 구성하고 있는 궤도인데, 이 문왕8궤도가 지향을 하는 것은 십수를 지향한다. 복희8궤도는 1에서 8수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수를 지향하고, 문왕8궤도는 십수를 지향한다. 이렇게 변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력에서는 복희8궤도는 생, 문왕8궤도는 장, 그리고 정력8궤도라고 하는 것은 성이다. 그래서 생장성 원리로 이렇게 설명을 한다.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걸 기억을 하셔야 오늘 정력8궤도를 읽어내는데 쉽게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희8궤도는 근곤감리가 중심축이었는데, 문왕8궤도는 감리가 중심축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좀 전에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왕8궤도인데 감리가 중심입니다. 그런데 정력8궤도라고 하는 것은 남쪽에 곤이 있습니다. 곤남금북입니다. 곤남금북이라 자리가 제자리를 갖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력8궤도라고 하는 것은 근곤이 올바르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천하의 어떤 큰 대자를 써가지고 큰 대자를 써서 대륜이라고도 하고, 발을정자를 써가지고 정륜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천하의 어떤 올바른 윤리가 정립이 된다. 올바른 윤리가 정립이 된다고 봤을 때는 정론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간태가 합덕이 되고, 일육이 서로 마주보고 있고, 감리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의 도상과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도의 도상이라는 것이 정력8궤도의 도상과 똑같은 도상이고, 여기 있는 문왕8궤도는 1구가 마주보고 있고, 6사가 마주보고 있고, 7삼이 마주보고 있고, 28이 마주보고 있어서 마주보는데, 엄은 엄끼리 마주보고 양은 양끼리 마주보는데, 마주보고 있는 이 숫자를 합치면 10입니다. 그래서 십수지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수지향이고, 여기 있는 복희8궤도는 근곤의 수를 합치면 구수입니다. 구수지향입니다. 감리를 합치면 구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상에서도 구수지향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바깥으로 구수를 향해서 대외지향적이다, 바깥으로 뻗어나가려고 하고, 문왕8궤도도 십수를 향해서 바깥으로 뻗어나가려고 하는데, 정력8궤도는 십수가 이루어진 완성도요,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 세계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 것이 정력궤도다. 하도 안에 이상적인 어떤 그림이 들어있다라고 보는데,
이 정력 8쾌도라는 것은 하도와 내용이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기 때문에 이따 특징에서 정리를 해내겠습니다마는 하도를 통해서 어떤 이상적인 어떤 세계, 이러한 그림을 갖다가 드러내고 있다. 그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정력 8쾌도는 여기 있는 문왕 8쾌도는 복희 8쾌도는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습니다. 주역 64개로 따지면은 천지 빗계죠. 막혀있는 세상입니다. 소통이 안 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정력 8쾌도라고 하는 것은 땅이 위에 가 있고 하늘이 아래에 가 있으니까 지천택계죠. 어떤 그 결론의 성격을 가진 특징부터 성급하게 먼저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이 자리를 바로 잡았기 때문에 천하의 어떤 올바른 윤리가 정립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고, 자, 두 번째는 십수지향이다. 그래서 완성된 세계의 하도와 똑같기 때문에 하도가 이상적 세계의 그 설계도, 그림이라고 하듯이 이 정력 8쾌도를 통해서 이상세계의 어떤 그림, 설계도를 드러내고 있다.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지천택계의 세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후천세상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천세계에서는 천하의 정론이 바로 섰기 때문에 대립과 갈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또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천하의 정론이 바로 서게 되고, 자, 정력은 하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하도를 통해서 이상세계를 드러내듯이 이 정력을 통해서 하도의 세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특징을 갖고 있고, 세 번째는 지천택계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정력 8쾌도다. 이해 가셨습니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력 8쾌도는 복희 8쾌도나 문왕 8쾌도가 모두 8쾌 전부 다가 밖을 향해 있는 것과는 달리 정력 8쾌도는 안을 향하고 있다.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문왕 8쾌도는 구수지향이요, 자, 십수지향이요, 복희 8쾌도는 팔수지향이었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뻗어나가려고 하는 반면에, 자, 정력 8쾌도라고 하는 것은 십수의 완성도입니다. 완성된 세계, 이상적인 세계, 후천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정력궤도입니다. 자, 그래서 문왕 8쾌도와 복희 8쾌도가 동일한 세계를 표상하고 있으나 정력 8쾌도는 다른 세계를 표상하고 있다. 안으로 지향하고 바깥으로 지향한다. 그 유형을 대외적이다, 대내적이다라는 용어를 쓴다면 크게 두 가지 유형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외적인 거, 바깥으로 향하는 건 복희 8쾌도와 문왕 8쾌도요, 안으로 향하는 건 정력 8쾌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 복희 8쾌도와 문왕 8쾌도는 음양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음양이 분리되어 있어 가지고 음양 합덕을 목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음양 합덕을 목표로 해 가지고 생장의 원리를 표상한 8쾌도다. 더 나눈다면 복희 8쾌도는 생장 성중의 생의 원리고, 문왕 8쾌도는 장의 원리죠. 생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주순환을 갖다가 1년 농사에 비유를 했을 경우, 1년 농사를 비유를 하면 생장은 봄, 여름이고 수장은
가을, 겨울이지 않습니까? 사계절로 나누었을 때, 사계절로 나누었을 때 생장은 자 선우천으로 따지면 선천이요, 수장은 후천입니다. 그래서 선천 중에 왜 여기 보시겠습니다. 왜 복희팔계도를 선천의 선천이라고 하고 문왕팔계도를 선천의 후천이라고 하는가? 그래서 자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본다면 여기가 자 봄이죠. 사계절로 따지면 여기가 봄이고 여기가 여름이고 여기가 가을입니다. 여기가 겨울이죠. 이걸 선천후천으로 따지면 또 생장성으로 따지면 여기가 생이죠. 나고 자라고 거둘 염자를 써도 되고 거둘 숫자를 써도 됩니다. 그래서 거두고 여기는 보관을 하는 데죠. 여기서는 자 여기서는 보관을 하는 데라 그래서 생장성입니다. 여기 여름하고 봄하고 여름을 합쳐서 자 선우천으로 구분을 하면 선천이 됐습니다. 가을하고 겨울은 후천이 됐죠. 자 이랬기 때문에 봄의 원리, 생의 원리를 표상하고 있는 게 복희팔계도입니다. 장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문왕팔계도입니다. 그래서 이 선천 중에 생의 원리를 표상하고 있는 복희팔계도가 선천의 선천이 된 거죠. 장의 원리를 표상하고 있는 문왕팔계도는 자 선천의 후천이 된 겁니다. 그냥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논지를 전개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농거가 빈약하다, 선언적인 명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좀 더 정력을 살펴본다면 정력 내용 중에 확실한 논거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가 선천이요 여기가 후천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갖다가 거두어서 자 숙사를 시키고 거두어 가지고 저장을 해서 성숙을 해서 내년 봄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변화에 대비를 하는 것이 자 선우천 변화 원리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크게 대분이 갔던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선천의 선천이요, 선천의 후천이라는 건 편의상 붙여져 있는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합덕을 목표로 해가지고 성장을 하는 원리를 표상하는 데 비해서 정력팔계도는 분생을 한 음양이 장성을 해가지고 합덕의 세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1과 6이 음수와 양수로 합덕을 이루고 있고 3과 8이 음양으로 합덕을 이루고 있습니다. 4와 9가 음양으로 합덕을 이루고 있고 5와 10이 음양으로 합덕을 이루고 있는데 비해서 문왕팔계도는 9와 1은 양수와 양수가 마주보고 있으니까 성장의 과정에서 대립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와 8은 음수지 않습니까? 3과 7은 양수입니다. 4와 6은 음수죠. 음수는 음수끼리 양수는 양수끼리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음양합덕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문왕팔계도라고 하는 것은 십수지양의 계도요 음양합덕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복희팔계도는 1하고 8이니까 저 양수와 음수가 합쳐지고 또 2와 7은
양수와 음수가 합쳐져서 숫자상으로는 합쳐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상으로 합쳐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1에서 8수까지 나열이 되어 있고, 자, 생의 원리를 일태극 중심으로, 자, 세상 만물이 창조되고 변화되어 가는 원리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자, 미완성 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갖다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를 보시겠습니다. 앞에 있는 두 팔궤도는, 팔캐가 음양이 분리되어 있는 반면에 정력 팔캐도는 모두 다 저희들 지금 방금 도상을 보고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까? 음양 합득이 되어 있는 궤다. 그래서 정력 팔캐도는 다른 궤와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희팔캐도는 근곤괴가 건남곤북의 상하에 위치되어 있어서 천지빗괴를 표상하고 있는 거죠.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아래에 있어 가지고 하늘은 하늘에서만 작용을 하고 땅은 땅에서만 작용을 해 가지고 하늘과 땅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력에 오호라 비왕태래로다. 자, 빗개가 가고 택개가 오미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이 바로 선우천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력은 복희팔캐도가 천지빗개를 표상하고 있는 반면에 정력은 곤남 건북으로 상하를 이루면서, 자, 천지가 합득이 이루어집니다. 이래서 지천택계의 세상을 이루게 되고 주역에 망국이 함령한다. 다음 자에다가 편안할 영자입니다. 전 세계 온 세상의 국가들이 다 함께 편안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천택계 세상입니다. 자, 그래서 천지빗개와 지천택계의 세상이죠. 자, 그래서 천지빗개가 선천이라면 지천택계는 후천입니다. 모든 게 막혀 있으니까 대립과 갈등을 가져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천택계라는 것은 소통이 이루어지죠. 상하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지역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임금과 신하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자, 임금 신하와 백성들이 소통이 이루어지는 21세기의 대한민국 사회는 지금도 불통에 가까운 사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분법적 사고와 흑백 논리에 빠져서, 자, 극한적인 대립을 가져올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그래서 주역 화택 죽계에서, 자, 이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르지만 같다. 동의이라 같지만 다르다. 같다는 걸 전제로 해서 다름을 같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갈등 해소의 방법이다. 주역의 화택 죽계에서는 그렇게 사회통합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겠습니다. 지천태는 망국이 함령하는 세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수에 있어서도 근곤 15를 해가지고 이천과 칠지가 기간 경의를 이루고 나머지 6개도 하도의 수와 일치하고 있다. 하도의 수와 일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의 수와 일치하고 있고, 또 정력 팔캐도는 신무극의 성도와 천지만물의 완성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낙서는 한 줄로 배열이 됐습니다. 한 줄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었던 데 비해서 그 수를 나타내면은 한 줄로 배열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하도는 두 줄로 배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16, 38, 49, 27, 50 숫자로만 나열을 했습니다. 이렇게 두 줄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낙서는 한 줄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래서 자 16과 38과 49와 27, 50인데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으로 보시겠습니다. 아까는 내용하고 그림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제 가까운 그림으로 택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정력 8캐도에서는 1과 6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3과 8이 마주보고 있고 4와 9가 마주보고 있고 2와 7이 마주보고 있고 5와 10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왕 8캐도는 낙서처럼 자 1, 8, 3, 4, 9, 2, 7, 6으로 한 줄로 깔려 있습니다. 한 줄로 이렇게 이제 깔려 있고 저 16과 38과 49와 27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5는 단호 기공이 됐기 때문에 보이지를 않고 정력 8캐도에서는 5와 10은 15전공 원리에 의해서 보이지를 않을 뿐입니다. 자, 정력 8캐도에 대해서 자, 네 가지의 내용을 특징으로 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고 또 결론으로 따지면 결론으로 이렇게 따지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자, 천하의 자, 정륜이 정립이 된다. 천하의 정륜이 되고 자, 두 번째 하도의 이상 세계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 정력 8캐도다. 그러고 정력 8캐도는 지천태의 원리를 드러내고 있다. 이 세 가지가 결론입니다. 결론적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저희들이 좀 더 귀를 기울이고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이 삼역팔캐도의 어떤 특징의 비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비교에 대해서 이제 앞에서 굉장히 많은 설명을 갖다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공부를 했는데 복희팔캐도와 문왕팔캐도와 정력팔캐도의 어떤 비교입니다. 그리고 교재에 제가 기본적인 사항만 이렇게 기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장성이요, 구수지향이요, 십수지향이다. 이제 이해 가시죠? 음양합덕, 음양합덕이 목표인데 정력팔캐도는 합덕의 세계가 합덕이 이루어진 세상이다. 음양합덕이 이루어졌다. 자, 그리고 복희팔캐도는 일태극 중심으로 만물의 창조 원리를 설명하고 있고 문왕팔캐도는 오한극 중심이다. 정력팔캐도는 신무극 원리를 위주로 한다. 그리고 이제 그 더 구체적인 특징은 지금부터 설명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희팔캐도는 일태극 위주요, 문왕팔캐도는 오한극 위주고 정력팔캐도는 신무극 위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도상을 보면 정체된 고정된 그림으로 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써놨습니다마는 복희팔캐도는 주역의 설계편 3장과 4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문왕팔캐도는
설계편 5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편 5장에서 자, 진이 동이다, 정동이다, 그 방위까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편 6장의 내용이 바로 정력팔캐도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19세기 일부 기망 선생이 자, 이운규 선생 문화에 들어가서 자, 평생 동안 역학을 공부한 결과 어느 날 눈앞에 도상의 그림이 3일간 따라다녔다. 그런 말을 한번 이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설계편 6장의 내용이 바로 눈앞에 떠다녔던 그 도상의 내용과 일치하는구나. 그래서 설계편 6장의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자, 도상을 만든 것이 바로 정력8캐도입니다. 그러므로서 복희팔캐도와 문왕팔캐도에 이어서 제3의 역이다. 생장성의 3의 역이다. 아까 제가 1년 농사의 비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복희팔캐도라고 하는 것은 봄의 원리를 상징하고 문왕팔캐도는 여름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력팔캐도는 가을을 상징하죠. 자,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삼역팔캐도가 출현하게 된 이론적인 근거는 주역의 설계편 3장에서 6장까지입니다. 그 3장에서 6장까지요. 또 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금화교역을 통해 가지고 선우점 변화 원리가 이루어지게 되고 선우점 변화 원리를 통해 가지고 만물의 순환 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화정력의 이상적인 세계가 이루어지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정력책 내용이다. 아마 한 10여 차례쯤 공부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복희팔캐도와 문왕팔캐도와 정력팔캐도라는 것은 고정된 도상이 아닙니다. 만물의 순환 원리의 가정에서의 도상입니다. 지금도 변화하고 있는 도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복희팔캐도는 봄의 원리를 갖다가 표상하고 있고 문왕팔캐도는 여름의 원리를 표상하고 있고 정력팔캐도는 가을의 변화를 표상하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4계절이 변하듯이 복희팔캐도와 문왕팔캐도와 정력팔캐도를 바라보는 관점도 고정된 관점이 아니고 변화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 삼역팔캐도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생장성의 논리가 성립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내용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문왕팔캐도를 보시면 설계편 5장에 제출호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 삼진자리가 동입니다. 동쪽이고 자, 제출호진을 할 때 제는 임금제자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자, 동쪽에서 나타난다. 동쪽 진방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저때가 봄입니다. 하늘의 뜻이 진방에서 나타난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옛날에는 만물을 주재하는 하느님을 상제님이라고 했습니다. 상제님이 진방에서 나타났다. 이렇게도 해석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진방에서 나타났는데 그러면 문왕팔캐도를 보시면은 일감수 자리가 북쪽입니다. 팔간산 자리가 동북이죠. 동쪽과 북쪽에 있는 도상입니다. 자, 그래서
문왕 팔캐도로 보시면은 자, 일감수 자리가 겨울입니다. 일감수 자리가 겨울이고, 자, 진자리가 정동쪽입니다. 진방이 정동쪽입니다. 여기가 봄이죠. 만물이 창생이 이루어지는 거고 여기가 동인데 간방이 동북에 있습니다. 간방이 동북에 있는데 자, 여기가 여름이고 가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절로 따지면. 그러면 봄 지나고 여름 지나고 가을 지나고 겨울 지나면 1년 한 해가 뭐 하게 됩니까? 끝나게 됩니다. 끝나자마자 시작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시원리라는 건 그런 겁니다. 끝나자마자 다시 시작을 합니다. 새로운 봄, 새로운 변화, 새로운 세상, 이렇게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종시다. 끝나자마자 시작을 하는 걸 주관하는 것은 바로 강군자다. 그래서 이 동북에 있는 나라가 누구냐? 한국입니다. 자, 물론 여기에 대해서 논란은 많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일본에서 지역 공부한 사람들은 일본 본인들이 간방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간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북아의 간방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학적인 위치로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맞은 것 같습니다. 또 그게 정합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임금은, 상제님은 동쪽에서 출현을 하고 한 해가 끝나면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간은 동쪽이 아니라 왜 동북에 있느냐? 여기에 저희들이 간과하기 쉬운 내용이 있습니다. 자, 진변, 위간 원리입니다. 진변 위간이다. 이 논리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진이 변할 변자입니다. 변해가지고 될 위자 할 위자죠. 간이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문왕팔캐도에서 제출호진이라는 말이 있는데 상제님이 동쪽에서 동쪽 진방에서 출현을 한다. 그런데 온 세상을 한 해가 끝나고 새로운 변화를로 이끌어가는 건 강군자, 간방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동북에 있는 간방과 동쪽에 있는 진방에 대해서 그 공간적인 의미가 이렇게 좀 혼돈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 생각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변위간입니다. 진자리가 변해가지고 간자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삼역팔캐도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이 변하듯이 생장성이 변하듯이 동적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정적인 측면이 아닙니다. 동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역팔캐도의 그림을 보면서 다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복희팔캐도의 동북에 진이 있었습니다. 동북에 진이 있었고 팔곤지 자리가 북쪽입니다. 그리고 육감수 자리가 서쪽입니다. 자, 그래서 서북에 칠간산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왕팔캐도를 보시면 사질내 자리에 복희팔캐도의 진은 정동방으로 동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동쪽으로 올라가고 동북자리, 진이 있었던 동북자리에 자, 칠간산이 온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진이 자리를 움직이니까 강군자, 장남이 자리를 움직이니까 저 셋째 아들, 막내 저 아들이 자, 따라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자, 그래서 진자리가 움직일 때 간이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진의 자리가 변해서 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력팔캐도를 한번 보십시오. 정동방에 있던 진자리에 팔간산이 왔습니다. 팔간산이 오고 진은 어디로 갔느냐? 자, 일손풍 자리로 갔습니다. 일손이라는 것은 장녀고 육질례라고 하는 것은 장남입니다. 주역 설계편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육질례, 진이 장녀와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장녀와 서로 마주보고 있게 되고 건과 곤이 천지 부모죠. 장차 천지 부모를 대신해 가지고 내풍정이 용정수라고 저희들이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이라는 건 우레를 보고 말하고 손이라는 것은 바로 바람을 보고 말합니다. 내풍이 용정하는 건곤부모를 대신해 가지고 후천이 되면 내풍이 건곤부모를 대신해 가지고 용정을 하는 것까지 변화해 간 겁니다. 그것이 진변위관의 원리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삼역팔캐도를 갖다가 이해하시는 데는 정적인 측면으로만 보지 마시고 동적인 측면으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적인 측면으로 보셔야 되고 진간 이변의 원리에 따라서 진자리가 간자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고정된 공간이 아니고 공간적인 변화를 통해서 진과 간의 관계를 갖다가 저희들이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 소견에 저희들이 앞으로 공부를 해 더 많이 연구하고 공부해야 될 어떤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자, 그래서 제출호진과 종시 원리가 이루어지는 종시 원리를 주관하는 새로운 선천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지게 되는 자, 팔간산의 관계를 좀 더 연구해야 될 과제이지 않겠는가.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은 상제고 진은 임금이고 진은 만물의 주제자입니다. 만물을 섭리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것을 진장남을 대신해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바로 간태입니다. 소남소녀입니다. 그런 함수관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변위관의 원리다. 그 진변위관의 원리로서 동태적인 측면으로 살펴본다면 진짜리 그 제출호진의 의미와 강군자의 의미가 서로 어떤 상관성을 살펴볼 수가 있고 이렇게 변해가는 것이 바로 성우천 변화의 과정이요 만물 창조의 과정이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동적인 측면으로 봐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만 제가 정리해 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희팔캐도와 문왕팔캐도는 음양합덕의 목표로 하는데 정력팔캐도는 음양이 합덕된 완성의 세계다. 십수의 세계다. 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상적인 세계다. 후천의 세계다. 이렇게 봐주시고 자, 복희팔캐도는 일태극의 원리, 문왕팔캐도는 오한극의 원리, 자, 정력팔캐도는 신무극의 원리, 천지인이죠. 그래서 신무극의 원리에 의해서 만물이 창조되고 만물의 질서가
변화되어 가고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삼역팔계도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이 삼역팔계도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서도 어느 정도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의 근거는 설계편 3장과 설계편 4장, 5장, 6장에 걸쳐서 삼역팔계도를 갖다가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설계편 내용도 조금씩 이렇게 읽어서 참고를 하신다면 이 내용이 쉽게 이해가 가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지난번 시간에 공부를 했던 복희팔계도와 문왕팔계도에 이어서 정력팔계도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력팔계도를 공부하면서 다시 복희팔계도와 문왕팔계도와 정력팔계도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력팔계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렸던 근본이 정립함으로써 천하에 올바른 윤리가 정립하게 돼서 대립과 갈등이 없어지게 되고, 소통과 상생의 세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 두 번째는 하도의 이상세계가 실현되어 있음을 표상하고 있다는 것. 세 번째가 지천택계의 이상세계가 표상되고 있는 것이 바로 정력의 신무국 중심의 정력의 세상이다. 그것이 후천의 세상이요, 그것이 맑고 유리와 같이 맑은 유리 세상이고 금화정력의 세상이다. 그것이 후천의 세상이다. 하늘의 뜻이 공간에서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정력팔계도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붙여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은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식간 원도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후천절기, 지금 저희들은 쓰고 있는 24절기와 후천 세상이 왔을 때 쓰게 되는 24절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십수의 세상, 이상적인 세상,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과거의 24절기를 쓰지 않고 새로운 24절기를 쓰게 된다는 걸 설명하면서 정력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다음 시간에는 식간 원도수와 후천 세상이 되었을 때 사용하게 될 24절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